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베리에이션 메소드를 써서 라그랑지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해봤어요. 코디네이트가 여러 가지 있는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시스템까지 우리가 확장을 해봤죠. 자, 이 시간에는 한 칸 더 나가 보도록 하죠. 그 라그랑지안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본질적으로 뉴토니안 이퀘이션 오브 모션과 똑같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유도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이유가 있다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문제를 풀 때 라그랑지안 메소드가 훨씬 강력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문제를 풀 때 라그랑지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이죠. 라그랑지안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들은 다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문제들을 주로 풀게 되는데, 그럼 이제 그런 걸 해보도록 합시다. 그게 이제 여러분 최근 4절 이야기고요.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구속 조건이라고 우리가 말로 번역하는데,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이런 거죠. 그 직교좌표계라고 하면 XYZ 좌표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뭐, 2Y가 뭐 3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죠. 제약 조건, X와 Y 좌표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관계식. 이런 게 컨스트레인트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C1, 예를 들어서 뭐 Y하고 Z를 연결하는 컨스트레인트도 하나 있다고 할까요? Y 빼기 Z가 0이다. 뭐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죠. C2. 만약 이런 컨스트레인트 두 개가 존재하게 되면 X, Y, G, 아무리 3차원 문제라 할지라도 X하고 Y가 이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연결지어버리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3, X를 Y 함수로 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X는 더 이상 독립변수가 아니고 Y에 의한 종속변수죠. Y가 정해지면 X가 정해져 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제약 조건, 컨스트레인트라고 그래요. 컨스트레인트 중에 가장 강력한 컨스트레인트죠. 이게 변수끼리 서로 컨스트레이션이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Z는 Y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것도 Z가 Y의 함수로 표현돼 버린 거죠. 더 이상 독립변수가 아니고 Y의 종속변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XYZ라고 우리가 좌표를 쓸 때 이 세 가지 좌표 각각이 서로 독립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는 독립이 아니고 X는 Y의 함수고 그다음 Z도 Y의 함수니까 결국은 이게 전부가 다 Y의 함수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구했다고 하면은, 라그랑지안을 뭐 이런 좌표로 썼다고 하면은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쓸 이유가 없이 그냥 Y의 함수로 써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가 이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지금 컨스트레인트가 두 개 있는 예를 제가 든 건데, 이게 독립변수가 3개 있는 줄 알았는데 컨스트레인트가 2개 있으면 결국 독립변수가 1개로 줄게 되죠. 3 빼기 2. 제약 조건 개수만큼 독립변수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쉬워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원래 문제는 3차원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약 조건을 적용하고 나니까 1차원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처음 볼 때는 제약 조건 이게 눈에 낯설고 이래서 뭐 이걸 이제 케어풀리 잘하면 괜찮은데 잘 못하면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컨스트레인트 문제는 사실 물리학엔 되게 많이 나오죠. 우리가 물리에서 문제 풀 때 항상 방정식 한 개만 풀 수 있으니까, 물리에서 연립방정식도 풀지만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이 결국 연속대입법, 가우시안 소거법이라고 해서 어떤 변수 하나를 다른 변수에서 치환하고 해가지고 결국 전체를 한 개의 단일 변수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걸 푸는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많이 달려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는 익숙한데,
라그랑지안에서는 그걸 이제 상당히 정교하게 포멀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건 좀 지우고요. 이건 아주 간단한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해가 되죠?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컨스트레인트라는 건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다양하게 분류를 하는데 이 책에서 분류하는 방식, 어, 고전역학에서 분류하는 방식대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 이거의 반대말은 non 홀로노믹. 이게 반대말이고요.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대학원 고전역학을 딱 배우기 시작하면 처음 접하게 되는 외계어죠. 홀로노믹 사전 찾아도 뜻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 있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써 있냐? 홀로노믹이라고 써 있어요. 음차 해놨죠. 음차. 음을 그냥 번역해놨으니까 아무 번역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제 수학 용어인데 수학에서도 뭐 딱히 이거 번역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홀로노믹 이렇게 말하고 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찾아보고 했는데 딱히 뭐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대단히 신통한 말은 없어요. 이 홀로스라는 게 이제 그리스어로 홀, 전체, 전부, 뭐 완전한 뭐 그런 의미이다. 그 정도는 저도 알죠. 홀로그래피 할 때 그 홀로스 전체, 올로스라고 발음하는지 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 정도는 아는데 뒤에 노믹, 이건 더 어려워. 뭐 지놈 그런 것처럼 어떤 그 특정한 그 어미, 그러니까 명사형을 만드는 그 어미라서 그래서 홀로노믹이라는 거는 완전하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걸로는 도대체 뜻이 통하지 않고요. 이 단어 의미로는 뜻이 통하지 않고 수학 기호를 써야만 완벽하게 되겠죠. 대부분의 레퍼런스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수학 기호로 쓸게요. Q1, 뭐 Q2, 땡땡땡 QN까지 좌표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간도 변수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 방정식이 이게 지금 방정식이에요. F 알파 어떤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이 우변이 0인 이런 방정식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알파가 예를 들어서 1에서 m까지 있을 때 그러면은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지금 m개 있는 거죠. 이 방정식 하나가 컨스트레인트니까 컨스트레인트가 m개 있는데 좌표는 n개 있을 때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라고 한다. 특징이 뭐냐면 어떤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변수로서 좌표만 나타나죠. 속도가 안 나타나고 라그랑지안에서 QI하고 QI 도트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QI 도트 속도 텀이 없고 좌표 텀만 있는 거죠. 좌표 텀만 들어있는 좌표항만 들어있는 X, Y, G 뭐 R, 세타, 파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그 좌표들만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까지도 들어있어도 되는데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라고 한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앞에서 컨스트레인트 이야기 잠깐 했지만 이런 컨스트레인트 방정식 한 개가 있으면은 사실은 변수 하나가 소거돼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개였는데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m개 존재하게 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m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건 좀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죠.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있을 때마다 변수가 하나 소거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디그리 프리덤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라그랑지안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그냥 쓰면은 ddt 라운드 L 라운드 QI 도트 빼기 라운드 L 라운드 QI 이퀄 제로 i는 1부터 n까지인데 이거 둘이 같은 이야기가 아니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줄어 있어야 되는데 여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몇 개야? n개인 거잖아요. i가 1부터 n까지 변할 수 있으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개
n개의 서로 다른 방정식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중복이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그럼 이걸 일일이 적용해서 여기 이 컨스트레인트를 일일이 그 방정식을 만들어서 다시 대입해가지고 다시 미분하고 막 그럴까? 엄청 일이 복잡해요. 사실 우린 그거 많이 했는데 라그랑지안 쓸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 전략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 오른쪽에 요 버전이 아니고 다른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필요해요. 요 라그랑지 이퀘이션 말고 다른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필요해서 그 라그랑지 이퀘이션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만드냐? 이 챕터의 기본 전략, 그죠? 액션 인테그럴로부터 만든다. 액션 인테그럴을 다시 만들어 보는 거죠. 액션 인테그럴을 다시 만들어 봐요. T1에서 T2까지. 원래 라그랑지안 가지고 했는데 라그랑지안에다가 이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들을 더해 봅시다. F알파들을 적당한 선형결합으로 만들어서 더해 봅시다. 여기다 어떤 상수를 곱하고 상수는 이제 람다 알파라고 합시다. 그것들이 여러 개 지금 m개 있으니까 1부터 m까지 이것들을 라그랑지안에 더하고 더해서 액션 인테그럴을 만들어 보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 이거는 F알파는 기본적으로 0이죠? 앞에 봤지만 이걸 0이 되도록 우리가 쓴 거니까 0인데 0을 어떤 적분 안에다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0인데 뭐 그죠? 적분값에 아무 영향이 없죠. 액션 인테그럴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액션 인테그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이건 0을 집어넣은 거니까 0을 집어넣었으니까 앞에 개수는 왜 필요하냐? 이 개수의 이름이 있는데 아주 그럴듯한 이름이 있어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멀티플라이어구나. 플라이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라그랑지 승수 라그랑지 계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불러요. 어떤 숫자예요. 숫자다 이 말이죠. 숫자인데 처음부터까지 상수는 아니고 요 문제에 적합한 상수 답으로 우리가 구하게 돼요. 참 어려운 말인데 그 이야기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합시다. 이게 계산의 대상이에요. 계산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람다를 아무 람다나 막 더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0인데 뭐 0 앞에 붙는 숫자 내가 1을 곱하든 2를 곱하든 뭐 100을 곱하든 어차피 결과에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숨어있는 커빗이 뭐냐면 이 해밀턴 프린시플은 이 액션 인테그럴 자체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액션 인테그럴을 베리에이션 시켰을 때 그 베리에이션이 0인 조건으로부터 운동 방정식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베리에이션 시키다 보면은 그때는 요 두 번째 우리가 더한 항이 요 컨스트레인트들을 더해서 만든 0을 가지고 만든 항이 더 이상 0이 아니게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x 더하기 2y 빼기 1 이퀄 0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게 F1이라고 해봅시다. F1이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이건 0인데 이거를 베리에이션 시켜보면 델타 F1 이런 걸 해보면 이거는 1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2 곱하기 델타 Y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어비어스하게 0처럼 보이나요? 0처럼 안 보이죠, 그죠? 델타 X와 델타 Y의 어떤 합.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벡터로 생각해도 되고요. 이걸 이제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뭐 다른 어떤 교과 과정에서는 이걸 이제 그레디언트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 dx x 방향 dy 뭐 2 곱하기 dy y 방향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베리에이션이라는 것이 이 그러니까 다변수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연산하고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그레디언트 연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거는 이제 그 평면의 방정식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건 0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취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기울기는 0일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액션 인테그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션 인테그럴을 베리에이션 시켜서 액션 인테그럴에 베리에이션이 없는 조건, 그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운동방정식을 끄집어낼 텐데, 우리가 지금 찾아내는 건 운동방정식인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프리 스페이스에서 운동방정식이 아니라 컨스트레인트 되어 있는 어떤 서브 스페이스에서의 해를 우리가 운동해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베리에이션 시켜야 되는데, 베리에이션 시키다 보면은 이게 0인 것이 이제 더 이상 0이 아니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얘는 제가 지우고요. 자, 이게 이제 이야기고, 일반적인 포멀리즘 좀 더 이야기해보면,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 시켜야 되는데, 베리에이션, 이걸 넣어서 이제 베리에이션 시켜보겠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해봤으니까, 이거 결국 뭘 하더라? di, d알파. 이걸 알파로 파라메트를 한 다음에, di, d알파는 0. 이걸 구했죠, 그죠? 이걸 구하는 건데, 이거 하면은, 앞에 다 했으니까, 이거 그냥 제가 빨리 쓸게요. 이 라그랑잔 파트는 변동이 없고, 그러면 ddt 라운드 L 라운드 QI 도트 빼기 라운드 L 라운드 QI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붙었죠? 마이너스 붙고 뭐 뮤 I 붙고, 그죠? 서메이션 I도 어디 있어야 되는데, 서메이션 밖에다 쓸까? 빼기 서메이션 I 이게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dt 이렇게 끝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요 뒤에 요놈이 더 있으니까 요만큼이 더, 가로를 내가 이쪽에다 안에다 칩시다. 뮤i 넣고, 얘도 이제 베리에이션 시켜야 되니까 얘를 이제 그 qi 좌표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메이션 알파 1부터 m까지 람다 알파는 상수니까 냅두고 얘를 편미분해야죠. 라운드 f알파가 지금 qi만의 함수니까 qi로 편미분 되겠죠. qi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뮤i가 곱해지고 dt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요 항이 이제 추가된 거죠. 추가됐어요. 자, 이게 0이 돼야 되죠.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뮤i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거는 arbitrary pass를 결정하는 함수죠. 코디네이트인데, arbitrary pass의 어떤 코디네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그냥 임의적인 거, 막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적분을 항상 0으로 만들려면 이거 전체가 0이 돼야 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제는 운동방정식 나왔죠? ddt 라운드 L 라운드 QI 도트 빼기 라운드 L 라운드 QI, 이걸 보통 이항해서 써요. 오른쪽에다 이항해서 쓰면은 마이너스 서메이션 알파는 1부터 m까지 람다 알파 라운드 F 알파 라운드 QI 이렇게 되겠죠. 요 우변을 복잡한데, 이거를 뭐 하나로 줄여서 쓰면 뭐 책에 뭐 일반적으로 그 나오는 노테이션은 라지 Q I 보통 이렇게 써버리죠. I 방향의 generalized force다. 이거는 generalized force 컨스트레인트들에서 오는 포스인 거예요. 컨스트레인트 하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컨스트레인트가 여러 개죠. m개의 컨스트레인트 전체가 i번째 좌표에 기여하는 바. i번째 좌표가 지금 i번째 좌표에 대한 미분방정식이니까요. i번째 좌표에 기여하는 generalized force. 근데 그 포스는 뭐에서부터 오는 거냐? 컨스트레인트에서 온단 말이에요. 컨스트레인트가 힘을 줘요.
컨스트레인트가 주는 포스, 이걸 이제 구속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컨스트레인트 포스, 줄여서 보통 컨스트레인트 포스라고, 또는 컨스트레이닝 포스, 우리나라 말로 줄여서 구속력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길게 이야기하면 뭐 길고 짧게 말하면 짧아요. 자, 아시겠죠?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그 컨스트레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컨스트레인트, 가장 간단한 컨스트레인트,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 홀로노믹이란 단어는 어렵다, 사전에 안 나와요. 물리학 용어집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홀로스, 그리스 홀로스, 전체. 노움이란 건 이게 명사형으로 끝나는 어떤 그 어미 정도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뭐 제약 조건 뭐 이런 의미인데, 그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수식으로 써야 되고, 수식으로 쓰면 좌표들만 나온다. 좌표들만의 방정식. 예를 들어 속도 같은 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좌표만 나와야 돼. 그게 꼭 1차 방정식이냐? 그럴 이유는 없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뭐 삼각함수, 뭐 초월함수 다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고 뭐 멀쩡하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걸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라고 하고, 그런 컨스트레인트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가 하나씩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조합을 해가지고, 여기 봤지만 m개의 컨스트레인트가 동시에 협업을 해서 어떤 특정한 i-방향 좌표에 힘을 가한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컨스트레인트가 힘을 준다. 우리가 FMA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외력이고 이게 지금 MA에 해당하거든요. 역학으로 말하면 이 파트가 MA고 이 파트가 지금 F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MA는 F, 뉴턴의 운동법칙 이게 끝인데, 여기 보면 여기 하나 더 F 더하기 Q 이렇게 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구속력이 더 들어가 있다. 이 뉴턴 운동법칙 이렇게 쓰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라그랑제 메소드 지금 나오는 요 우변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F는 MA가 아니고 하나 더 있어. 그게 뭐야? 구속력이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뉴토니안 미카닉스에 그 빠진 부분이 있었죠. 함정이 있었어요. 항상 우리가 관성 좌표계, 이너셜 레퍼런스 관성 좌표계 이야기를 열심히 했었어요. FMA인 건 관성 좌표계일 때만 이야기죠. 비관성 좌표계면은 FMA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 기억나죠? 학부 때.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 속에서, 또는 회전하고 있는, 원운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속도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비관성 좌표계에서는 그 관성력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 원심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인 거예요. 구속력이에요. 근데 이 라그랑지안 메소드에서는 그런 비관성 좌표계라든지 그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물론 우리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서 잘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안 쓰고 그냥 완전히 수학적으로만 이 비관성력을 유도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뉴토니안 미케닉스로 말한다면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대학원생들인데 학부 이야기 많이 하지 맙시다. 자, 우린 이걸 이제 익숙하게 배워야 되니까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게 좀 험악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험악하다는 걸 저도 이해해요. 좌변 라그랑지 이퀘이션, 원래 여기 0이어야 되는데 그죠? QI가 들어갔다. 조금 험악해 보이죠. 오케이, 험악해 보이지만 괜찮다. 그리고 이게 방정식의 개수는 여전히 n개다. 1부터 n개예요. 방정식 개수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줄어든 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이 구속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그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지금 전체 좌표를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의 개수만큼 이 좌표, 주어진 좌표 1부터 n까지의 좌표들의 독립성이 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컨스트레인트 하나 들어가면 좌표 하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컨스트레인트가 두 개 들어가면 좌표 두 개가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 빼기 m이 되게 돼요. 그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방정식 개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방정식 개수는 안 줄어들었지만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그런 일이 얻어진다. 자, 아까 잠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이 문제를 푼다라는 건 뭐예요? 푼다라는 건 뭐죠? 요 QI 좌표들을 구해내는 거죠. QI 좌표, 요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거잖아요. 우변에 포스가 주어졌으니까 이걸 방정식을 풀고 포스가 두 개가 주어진 거죠. 지금 여기도 하나 있고 포텐셜로부터 오는 포스와 지금 컨스트레인트로부터 오는 포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컨저버티브 포스라고 하고 이건 넌 컨저버티브 포스인 거죠. 포스가 지금 두 개가 있고 이게 MA니까 이걸 뭐 푼다. 근데 그걸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람다 알파 여기 보면 람다 알파가 여기 안에 들어있죠. 이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QI도 구해야 되고 시간의 함수로 그 다음에 람다 알파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람다 알파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람다 알파는 시간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게 풀어서 이걸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QI 좌표들을 구하고 람다 알파들을 구해야 돼. 람다 알파를 구해야 이게 결정이 돼야지 우변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람다 알파가 써 있으니까 주어지나 보다. 안 주어져요. 여러분들 구해야 된다. 얼마만큼의 람다 알파가 필요한지를 구해야 돼. 그게 이제 수학적인 포멀리즘으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문제를 막상 풀다 보면 사실은 뭐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그다지 어렵진 않다. 자, 새로 종이를 한 장 열어볼까요? 좋아요. 자, 근데 아주 스페셜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홀로노믹 콘스트레인트 상황에서 되게 쉬운 경우 변수 분리가 아주 잘 된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컨스트레인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겠죠. F 알파가 모든 좌표를 다 사용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m개만 Q1부터 시작해서 QM까지만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알파가 1부터 m개인데 컨스트레인트가 m개인데 컨스트레인트에 들어가는 좌표도 앞에서부터 m개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주 복받은 경우에 해당하죠.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인데 변수 분리가 딱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지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XYZ 좌표계라면 XY 사이에는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Z는 예를 들어서 컨스트레인트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XY 쪽에만 컨스트레인트 이퀘이션을 적용하고 Z는 뭐 컨스트레인트 자체가 없으니까 원래 라그랑지 이퀘이션 써도 되겠네. 당연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아주 스페셜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컨스트레인트들이고 그러면은 이때는 요 알파가 1부터 m에 해당하는 좌표에서는 운동방정식이 앞에서 우리가 구한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한 운동방정식이 돼야 되겠죠? 라운드 L, 라운드 QI 이퀄 마이너스 뭐 서메이션 람다 알파 라운드 F 알파 라운드 QI 다시 말하면 QI 요 상황을 쓰는 거고 알파가 m 더하기 1부터 n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긴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컨스트레인트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원래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컨스트레인트가 필요한 서브스페이스.
Q1부터 QM들이 요 좌표계 안에 여기는 이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서브스페이스인 거죠. QM 더하기 1부터 QN 나머지 이놈들은 여기 컨스트레인트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어진 컨스트레인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unconstrained죠. 다시 말하면 free space인 거죠. free space 여기 프리한 서브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프리한 서브스페이스에서는 굳이 이 구속력을 컨스트레인트 포스를 끌고 다닐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알겠어? 모르겠어? 아시겠어요? 주태성? 자네 혼자 카메라 켜고 있어가지고 다른 친구도 켜고 있나? 둘이 켜고 있구나. 카메라 켜고 있으니까 얼굴이 보이네. 알겠는가? 알겠죠. 자, 이건 이제 근데 스페셜 케이스다. 이렇게 변수 분리가 아주 잘 되는 경우는 복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굳이 변수 분리를 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물리 문제가 사실은 좌표계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좌표계를 잡을 때부터 변수 분리가 잘 되도록 우리가 좌표계를 잡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스페셜 케이스로 많이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그 좌표들이 막 섞여 있는 경우는 우리는 물리학자들이라면 그렇게 풀지 않죠. 물리학자들은 항상 애초에 좌표계를 잡을 때부터 이렇게 항상 스페셜 케이스가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물리학자가 아니라 뭐 수학자라면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물리학자는 뭐 일단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좀 풀 수 있게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 좋아요. 이게 알파, 여기 알파, 내가 알파래. 이게 알파가 아니고 이게 i죠, i. i가 1부터 m까지일 때, i가 m 더하기 1부터 m까지일 때고, 알파가 여기서 1부터 m까지죠. 오케이. 자, 세종이 하나 열어가지고, 공간이 좀 남긴 했는데, 세종이 하나 열어가지고, 그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홀로노미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예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책에도 있는데요. 책에 있는 예제인데 이게 대표적인 예제예요. 학부 일반물리책에도 나오는 예제인데 학부 일반물리책에서는 이걸 다른 방법으로 풀죠. 이걸 라그랑지안 메소드로 풀 수 있는데 이걸 이제 mass on a solid sphere, solid hemisphere 문제라고 반구가 있어요. 반구. 어우, 예쁘게 그렸네. 반구가 구라고 합시다. 약간 대칭성이 떨어지게 그렸지만 잘 그렸다고 치고 반지름이 a인 반구가 있고요. 여기에 위에 매스가 있어요. 매스는 그냥 매스예요. 크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굴러 떨어진다. 이쪽을 뭐 x축이라고 할까요? 이쪽을 z축이라고 할까요? 질량 m이다. 굴러 떨어진다. 어느 각도에서 떨어지겠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자유낙하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자유낙하의 궤도는 뭐죠? 포물선이죠. 물체를 허공에서 수평방향으로 던지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죠? 반원을 절대 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유낙하인가요? 자유낙하 아니죠, 그죠? 뭐가 있죠? 이 문제에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없어야 돼. Without friction. 마찰이 있으면 또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마찰이 없어야 돼.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 문제예요. 학부 일반물리책에도 나오는데 뭐 아주 간단한 그 힌트는 얘는 프리스페이스라면 포물선 궤도, 파라볼릭 트라젝토리로 떠질 텐데 요 트라젝토리는 분명히 반원이잖아요. 헤미서클이기 때문에 서클 따라서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서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죠.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이 헤미스피어 안으로 꺼질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이 물체가 면을 누르는 거죠. 누르면서 가게 돼요. 근데 누르는 힘이 처음에는 아주 큰데 나중에 누르는 힘이 작아지게 되겠죠. 누르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물체가 이 옆에 있다고 해봐요. 누르나요? 안 누르잖아요. 어, 그 역학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학부 역학에서는 수직항력 뭐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죠. 수직항력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라그랑지안 메소드는 그 수직항력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구속력이거든요.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을 우리가 구해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수직항력을 뭐 가정하고 문제를 풀지 않아도 돼요. 라그랑지안 메소드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뭘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라그랑지안을 써야 되겠죠. 첫 번째. 라그랑지 메소드로 이걸 문제 풀어야 되니까. 제가 그 대학원 수업을 하면 학생들 중에서 이 문제를 라그랑지안 메소드로 푸시오 뭐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딱 봐서 아 라그랑지안 메소드로 풀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해해서 그걸 풀면 좋겠는데 가끔 학생들 중에서 그런 지시사항이 있거나 또는 없어도 라그랑지안 메소드로 못 풀 것 같으니까 이걸 뉴토니안 메소드로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부 역학 때 잘 마스터한 대로. 근데 우리 이제 라그랑지안 메소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시작을 라그랑지안으로 해야 돼요. 서버 타세요. 라그랑지안 쓴다. 라그랑지안 여러분들이 학부 역학 때 한 것처럼 t 빼기 v 이걸 쓰면 되죠. 자, 이걸 문제를 지금 보면 2차원처럼 보이지만 뭐 원래 문제가 3차원이었다고 합시다. 3차원 x, y, g 3차원 문제였다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세 가지 성분이 있겠죠. m x 도트의 제곱 y 도트의 제곱 g 도트의 제곱 세 가지겠죠. 그다음에 포텐셜은 뭐가 있어요? 중력 포텐셜. 그래서 mg 중력 z mgg 중력 포텐셜이죠. 뭐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이거 라그랑지안 금방 쓸 수 있어요. 라그랑지안 썼더니 라그랑지안이 어떤 함수 형태죠? 라그랑지안이 x, y는 없고 z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 도트, y 도트, g 도트만의 함수잖아요. 시간도 없고 생각보다 간단하죠? x, y는 없고 z 도트, x 도트, y 도트, g 도트 있는 이런 함수 형태니까 아 뭐 생각보다 쉬운 형태네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맞는 답이 나올까요? 맞는 답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주태성,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아? 이 문제를 그냥 풀면요, 자유낙하가 나와요,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요 헤미스피어 위에 매스가 있다는 조건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자유낙하 문제예요. 여기다가 컨스트레인트를 더해야 돼요. 컨스트레인트가 뭐가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죠. 컨스트레인트 어딨냐. 그래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그 라그랑지안 문제 풀 때 항상 하게 될 일이에요.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문제를 풀 때. 어디 있죠? 솔리드 헤미스피어 위에 매스가 있다가 어느 순간 떨어진다. 문제에서 풀라는 거는 어느 순간 그래서 뭐 어느 순간 매스가 있다가 여기서 이탈한다. 이게 어느 순간 이탈하는데 요 이탈하는 요 각도를 구하라. 문제가 뭐 그런 거거든요. 보통 이탈하는 요 위치를 구하라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 요 면에서 떨어져요. 언제 떨어지냐? 몇 도에서 떨어지냐? 이 문제거든요. 언제까지 붙어 있다가 언제 떨어지냐? 그러니까 이게 면에 붙어 있다 떨어졌다. 면에 붙었다 떨어졌다를 결정하는 방정식이 하나 필요해요. 면에 붙어 있다. 그게 뭐예요? 이 점의 좌표가 x, y, g가 요 면은 뭐죠? 구면은 반원이죠. 원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이 곧 컨스트레인트인 거죠. x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이 a의 제곱이다. 이게 구면에 존재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컨스트레인트예요. 이게 컨스트레인트 방정식이야. 이걸 이제 F알파 형태로 써야 되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F1이라고 하고요. F1 사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X 도트 뭐 그냥 씁시다. 제가 쓸게요. X 이건 Y, G 함수고 이걸 0 형태로 쓰려면 2항에서 쓰면 되죠. X의 제곱, Y 제곱,
g의 제곱 더한 다음에 빼기 a 제곱 이런 형태로 쓰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 별로 어렵진 않죠? 아, 면 위에 있었다. 면 위에 있다. 구면 위에 있다가 어느 순간 떨어질 텐데 이따 떨어지는 그거가 이제 구속력의 역할이에요. 그건 나중에 해보면 알고 일단 구면에 존재한다. 요 면에 붙어있다. 그게 이제 컨스트레인트 거죠. 물론 풀도 없는데 왜 붙어있냐? 프릭션도 없는데 프릭션 없는데 처음에 여기 서 있는데 프릭션 있어야 돼? 불안정하긴 하지만 프릭션 없어 써 있을 수 있잖아. 다 있다는 조건에 프릭션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떨어질 때 프릭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속도, 적당한 위치가 되면 저절로 떨어져요. 적당한 위치에 있으면 안 떨어지고 붙어 있어요. 마찰이 없어도 요 위에서 붙어서 이렇게 마찰이 없이 스르륵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어느 순간 여기서 탈출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컨스트레인트는 이거고 컨스트레인트 식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써놓고 보니까 뭐 별거 없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아 좌표계를 이렇게 할 게 아니었다. 알겠죠? 이렇게 직교 좌표계를 쓰니까 얼마나 피곤해. 딱 봐도 굉장히 피곤하겠죠? 불필요한 좌표를 많이 들고 다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특히 이 구면의 방정식을 이렇게 쓴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낫죠. r 빼기 a는 0 반지름이 a다.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 구속 조건도 반지름만의 함수가 될 거 아니야. r 빼기 a 이렇게 쓰면 되죠. 물론 이거 r 제곱 빼기 a 제곱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썼어요. 라그랑지안도 그거에 맞춰서 바꾸면 라그랑지안은 어떻게 써야 될까? 라그랑지안은 2분의 1 m 자 여기서 이제 그 x, z 방향만 지금 필요하죠? y 방향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 y 방향은 지금 요 앞뒤 화면 앞뒤로 나오는 방향인데 그 방향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죠. x, z 방향 요 공이 아니라 요 매스가 굴러떨어지는 플레인을 x, z 플레인으로 잡기만 하면 되니까 y는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x, z만 생각하면 되고 x, z만 생각하면은 폴라 코디네이트 그냥 쓰면 되죠. 그죠? z는 r 코사인 세타, x는 맞죠? r 사인 세타. 뭐야 이게? z가 r 이쪽을 세터로 잡을 거니까 여기 사이각도를 세터로 잡을 거니까 z가 r 코사인 세타 맞죠? x는 r 사인 세타. 폴라 코디네이트 사용하면 되고 그러면 이게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이 운동 에너지는 요걸 미분해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죠. 뭐예요? x 도트의 제곱 더하기 글씨가 마음이 급하니까 잘 안 써지네. x 도트의 제곱 더하기 g 도트의 제곱 이거는 r 제곱 세타 도트의 제곱 더하기 r 도트의 제곱이죠. 해봐요. 해봤겠죠. 학부 때 이거 많이 해봤잖아. 이걸 미분하면 이쪽 미분과 이쪽 미분 항이 두 개씩 나오는데 그것들을 계산하면은 이거 두 개로 정리되죠. 그래서 라그랑지안이 r 제곱 세타 도트의 제곱 더하기 r 도트의 제곱 그 다음에 mg는 빼기 mg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제 다 됐어요. 라그랑지안도 폴라 코디네이트로 썼고 구속 조건도 폴라 코디네이트로 썼고 요거 두 개를 결합해서 풀면 자연역학가 아닌 우리는 이거 자연역학해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제대로 된 매스 오너 스피어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자, 이제 해봅시다. 컨스트레인트 적용했고 r 빼기 a로 했고 내가 지금 내 노트랑 방향을 거꾸로 해놨는데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내 노트랑은 지금 방향을 거꾸로 해놨네. 괜찮아. r 빼기 a로 할게요. 내 노트에는 a 빼기 r로 했는데 여러분들 책도 아마 a 빼기 r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r 빼기 a로 그냥 해볼게요. 이게 내추럴하니까 내추럴한 방향대로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두방 정식을 써봅시다. ddt 라운드 l 라운드 이 r 그러니까 r 도트 빼기 라운드 l 라운드 r은 그죠? 이
이게 지금 구속 방정식이죠? 근데 원래 여기 써야 되는 게 보다 마이너스 람다 알파니까 람다 1 쓰고 라운드 F1 라운드 R 이게 오겠죠? 자, 람다 F1 라운드 R이 뭐예요? 얘가 좀 미분하면 R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죠? 마이너스 람다 1 이렇게 그냥 바로 우변이 마이너스 람다 1이네. 좌변에 이것도 계산합시다. 이걸 R 도트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뭐예요? 이걸 라그랑지 R 도트에서 편미분하면 R 도트 여기 하나밖에 없죠? MR 도트죠? MR 도트. 이거를 DDT까지 하면은 MR2 도트. 그죠? R에서 편미분하면 뭐예요? 첫 번째 항 미분하면 MR 세타 도트의 제곱. 여기서 나온 항은 빼기 MG 코사인 세타. 자, 이거 다 쓰면, 그래서 요 다 쓰면 MR2 도트 빼기 MR 세타 도트의 제곱 더하기 MG 코사인 세타 이퀄 마이너스 람다. 이항에 쓸까요? 이항에 씁시다. 더하기 람다 1 이렇게 쓸까요? 더하기 람다 1 이퀄 0. 이게 운동방정식. R방향 운동방정식이다. 하나밖에 없나요? 하나 더 있죠. 세타 방향도 있죠. 이게 첫 번째 1번식. 자, 두 번째 세타 방향 DDT 라운드 L 라운드 세타 도트 빼기 라운드 L 라운드 세타. 자, 세타 방향에는 구속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구속식이 없죠? 세타 방향 구속식이 없잖아. 이 앞에서 우리가 했던 스페셜 케이스죠.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인데 스페셜 케이스야. 좌표 분리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구면 좌표계를 얼른 바꿨죠. 직교 좌표계 썼으면은 세퍼레이션이 안 돼요. 둘 다 막 컨스트레인트가 섞여서 들어가. 엄청 지저분하지. 우리가 지금 폴라 코디네이터로 썼기 때문에 세타 방향은 구속력이 없잖아. 우변이 0이야. 얘는 간단하다. 아하. 그럼 이거는 그래도 계산해야죠. 첫 번째 라운드 세타 도트에서 미분하면 뭐예요? M R 제곱 세타 도트고 이걸 DDT까지 하면 뭐예요? 이거는 이제 항이 두 개 나오죠. 이 앞에 걸 미분할 수도 있고 뒤에 걸 미분할 수도 있으니까 항이 두 개 나오겠네. 뒤에 걸 미분한 것부터 먼저 쓰면은 M R 제곱 세타 2 도트 더하기 2 M R R 도트 세타 도트. 그죠? R 제곱을 미분한 거니까 2R하고 R을 다시 시간에서 한 번 더 미분하니까 R 도트 나오겠죠? 2MR R 도트 세타 도트.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네. 나도 지금 바쁘게 푸니까 이거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오케이. 일단 써놓을게요. 일단 써놓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얘는 뭐예요? 세타에서 미분한다. 여기 세타 없고 여기 있죠?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은 플러스 사인이 되겠죠. M, G,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그래서 식을 다 적으면 M, R 제곱 M이 왜 이렇게 써졌냐.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이거 풀려면 사실 공간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구석탱이다 이거 잘못하면 여기 못 쓰겠는데 좀 앞쪽에다가 써야 되겠군요. 어쩔 수 없이 땡겨 씁시다. M R 제곱 세타 2 도트 더하기 2 M R R 도트 세타 도트 빼기 M G R 사인 세타 이퀄 0.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정식. 이렇게 되겠죠.
자, R과 세타에 대해서 방정식 두 개예요. 방정식 두 개인데 지금 미지수 몇 개예요? 미지수는 세 개야. R, 세타, R, 세타, 람다.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죠. 방정식 세 개가 있어야지 미지수 세 개를 풀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RT, 세타 T, 그 다음에 람다 1. 이 세 가지가 미지수잖아요. 이게 언노운이에요. 미지수가 세 개인데 방정식이 두 개다.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잖아. 그러면 뭐가 빠진 거지? 생각을 해야지. 우리 생각을 해야 돼. 빠진 건 없어요. 특별히 빠진 건 없는데 생각을 해야 돼. 생각. think. 자, 물체가 면에 붙어 있다 떨어진다. 이 RT는 단순해요. RT는 내도록 A다가 생각해봐요. 붙어 있으면 반지름이 A일 거 아니야? R을 T에 대해서 그린다면 반지름이 A, B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반지름이 A보다 커지겠지. 이런 식으로 커지겠지. 어떻게 증가할지 모르겠어. 어느 순간 어느 타임까지 어느 T0까지는 반지름 A 일정해요.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순간만 우리는 알면 되거든. 그러면 이 순간까지는 반지름 R은 A로 일정할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 R은 사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지름 R을 A로 놓고 풀고, 그죠? 그림이 다 안에서 요 T0까지 요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여기서 이 반지름 R을 벗어나면 더 이상 이 헤미스피어 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프리스페이스니까 자유낙하 문제거든요. 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자유낙하니까 여기 있는 요 경계 조건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요 컨스트레인트 포스가 작용하지 않죠. 그래서 요 안에 요 내부 공간 요 공간에서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 반지름 R은 그냥 A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일부러 다 써놓긴 했지만 필요 없는 항들이 있었던 거지. 필요 없는 항들이 있었던 거야. 방정식은 여기까지 쓰긴 써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써놓고 생각을 해야 돼. 처음부터 반지름 R이 A니까 하고 뭐 정리하면 아주 쉬웠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성급하고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차분히 이렇게 해본 거죠. 그리고 첫 번째부터 그래서 결국 구해야 되는 거 요거 두 개인 거죠.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 풀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반지름 R은 A일 거니까 반지름 R이 그러니까 면에 붙어 있는 상황, 면에 붙어 있다 어느 순간 떨어지는 거니까. 자, 반지름 R이 A로 일정하니까 그러면 R에 대한 미분 항들은 다 0이에요.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죠. 요 항들은 없는 거죠. R이 A니까.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R도 다 A로 바꾸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정식들을 좀 간단히 쓸 수 있겠네. 특히 이 두 번째 방정식은 M들이 뭐 다 잔뜩 나타나는데 M 다 소거되고요. R도 A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2번식을 다시 쓰면은 세타 2 도트 빼기 G 나누기 A 사인 세타 이퀄 0 이렇게 되겠네. 2번식은 간단히 정리되고요. 1번식도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1번식은 이것도 이항에 쓴다고 하면 얘는 M을 없앨 수 없겠네, 그죠? MA 세타 도트의 제곱 빼기 MG 코사인 세타 빼기 람다 1 이퀄 0 이런 방식이 되겠네. 그죠? 1번식, 2번식 간단히 이렇게 되겠죠. 요 두 개를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근데 요것 중에서 딱 눈에 봐도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 없나? 뭐 없나? 요 밑에 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딱 적분할 수 있을 것 같죠? 밑에 거가 적분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위에 거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밑에 걸 적분해서 세타를 구하고 세타 도트를 구하겠죠. 세타 도트를 구하고 그거를 사용해서 첫 번째 식에서 람다 1을 구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전략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식은 1번식으로 하고 두 번째 식은 2번식으로 할게요. 자, 세로 종이를 열어서 그거 한번 풀어봅시다. 4번 페이지. 자, 이거 옮겨 적어야죠. 첫 번째 식 M, A,
세타 도트의 제곱 빼기 mg 코사인 세타 빼기 람다 1 이퀄 0이었죠? 제대로 옮겨 썼나 모르겠네. 내가 지금 종이가 바뀌어 버려가지고. 두 번째 식은 세타 2 도트 빼기 g 오버 a 사인 세타 이퀄 0. 자, 2번 식이 딱 풀기 좋아요. 2번 식부터 우리가 공략을 해봅시다. 2번 식을 풀어보면 세타 2 도트는 g 오버 a 사인 세타다. 자, 이거는 이제 좌변이 점미분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이게 이제 풀기 쉬운 버전이죠. 좌변을 이렇게 저렇게 매니플레이션 해보면 돼요. 이걸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겠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볼까요? 좌변 세타 2 도트고 우변이 세타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적분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적분할 때 어떤 변수를 곱해서 적분해야 될 것 같아요? 세타에 대한 적분이죠. 그러니까 좌변 우변을 d세타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d세타를 곱해서 적분. 우변도 g 오버 a 사인 세타인데 여기다가 d세타를 곱해서 적분. 그래야 적분이 될 거니까. 자, 이런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시작점과 끝점이 존재하는데 최초의 시작은 세타 제로에서 그 제일 위에서 시작하니까 제로에서 시작하고 어떤 특정한 앵글까지 우리가 적분하죠. 제로에서 세타까지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우변은 적분이 쉬워요. 사인 적분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그러면 g 오버 a 코사인 세타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우변은 간단히 되고 좌변은 이게 겉보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쉬워요. 이걸 세타 도트로 써서 그렇지 이걸 d 세타 도트 dt 이렇게 놓고 보면 아주 쉬워 보일 텐데 이게 이거니까 이게 다시 보면 이게 뭐예요? d 세타 도트 분모를 이쪽으로 옮기면 d 세타 나누기 dt잖아요. 분모고 분자 분모는 이게 유리식이니까 분모는 이쪽으로 옮겨도 되는 거죠. 이쪽으로 옮기면 이게 뭐예요? 세타 도트네? 그죠? 다시 말하면 세타 도트 d 세타 도트네? 좌우로 바꾼 거죠. 그러면 적분 변수를 우리가 세타 도트로 바꾼 거죠. 구간에 대한 앵글에 대한 적분이 아니라 이제 적분 자체가 세타 도트의 제로부터 나중 세타 도트까지 속도에 대한 적분을 바뀐 거죠. 세타 도트를 세타 도트에 대해서 적분한다. 이거 x dx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뭐 2분의 1 세타 도트의 제곱이죠? 근데 세타 도트가 세타 도트 제로에서 세타 도트까지 다시 말하면 2분의 1 세타 도트의 제곱 빼기 세타 도트의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자, 다 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최초에 세타 도트 최초에 각속도가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는 물체가 저절로 굴러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불안정하잖아. 약간의 퍼터베이션, 개미가 째려보기만 해도 이 물체는 굴러 떨어지죠. 마찰이 없으니까요. 제자리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최초의 세타 도트가 0이어도 돼요. 0인 게 당연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얘는 0이야. 주어진 물체는 이게 0이에요. 그러면 좌변은 얘고 우변은 이거니까 다시 말하면 2분의 1 세타 도트의 제곱은 이 마이너스 이렇게 쓰지 말고 1 빼기로 쓰면 되겠죠. g 오버 a 1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이항하면 세타 도트의 제곱이 2g 오버 a 1 빼기 코사인 세타다. 자, 2번 식을 푸는 거예요. 2번 식을 한번 적분해서 우리가 이걸 구한 거죠. 자, 구했다.
이건 뭐 제곱근해서 세타 도트를 구해도 되지만 일단 내버려 둘게요. 나중에 필요할 때 하기로 하고요. 1번식에 이제 치환해 볼까요? 1번식에 다시 치환해 보면 1번식의 치환 그러면 MA 세타 도트 여기 있죠? 2G 오버 A 1 빼기 코사인 세타 빼기 MG 코사인 세타 빼기 람다 1이 0이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다? 람다를 구해야 되겠죠. 람다는 이걸 뭐 정리해볼까? AA 그러면 EMG 빼기 EMG 코사인 세타 빼기 MG니까 빼기 3 빼기 람다 1 이퀄 0 그래서 람다 1은 MG로 그냥 묶읍시다. MG로 묶으면 MG로 이걸 이해하는 거니까 2 빼기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됐네. 자, 다 됐어요. 세타를 구한 거 아닌데 세타 도트를 구했고 세타 도트를 세타의 함수로 구했고 그 다음에 람다 1을 구했어요. 우리가 하려던 목적을 거의 달성한 거야. 이거를 뭐 굳이 세타 도트까지 구하고 싶으면 세타까지 구하고 싶으면 이거 세타는 세타 도트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니까 그죠? 이거를 2g 오버 a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근이죠. 세타 도트가 이거를 적분하면 돼요. 컴퓨터 써서 하든지 이걸 써서 적분하면 세타 함수가 나오겠죠. 굉장히 생각 딱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그 뭐죠? 이배각 공식 그런 걸 사용해서 이거를 바꾸면 뭐 두 스텝만 고치면 적분할 수 있고요. 하여튼 세타 t도 이렇게 구할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뭐 다 거의 다 구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제 람다를 구했는데 이 람다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없으니까 이걸 해줄 시간 없고 람다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람다가 뭐였죠? constraint force 앞에 붙어 있는 상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그랑지안에다가 람다 1 F1을 더한 거를 그죠? 우리가 적분에 집어넣고 이걸 베리에이션 시켰잖아요. 액션 인테그럴. 그죠? 그때 이 람다 1의 의미가 그런 건데 다시 말하면 이게 컨스트레인트 포스가 라그랑지안에 더해져야 되는데 더해질 때 얼마만큼 더해져야 되냐. 근데 그게 아무 값이나 더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이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인데 이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여기 처음에 볼 때는 이거 0인 숫자를 더한 거니까 0인 어떤 함수를 더한 거니까 0 앞에 붙는 개수가 뭐든 상관없지 않겠어? 1이든 2든 100이든 틀렸다는 거죠? 아니에요. 특정한 어떤 값만 돼야 돼. 람다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죠. 라그랑지 승수를 구해야 돼요. 라그랑지안 메소드에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는 계산의 대상이에요. 계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해내야만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서 이렇게 해가 구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메소드에서는 해를 구할 때 라그랑지안 계수를 반드시 구하게 돼요. 이같이 이제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라그랑지안 문제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라그랑지안 문제는 너무 쉬워서 학부 역학이거든. 근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라그랑지안 문제는 이와 같이 이제 항상 라그랑지안 계수를 구해야 된다. 자, 우리 구했더니 이렇게 구해졌다. 근데 이것의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자, 람다 1이 0이 되는 아주 스페셜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람다 1이 0인 상황. 람다 1이 0이면 액션 인테그럴 안에 이 컨스트레인트 포스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컨스트레인트 포스가 안 들어간단 말이 컨스트레인트 포스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라그랑지안에 전혀 역할하지 않으니까. 람다 1이 0, 라그랑지안 계수가 0이 되는 상황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그 상황이 바로 9에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9에서 가다가 어느 순간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조건이 이 람다 1이 0이 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람다1이 0이 되면 구속력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 안에는 구속력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람다1이 0이 되면 더 이제 구속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 람다1이 0이 되는 조건을 여기서 찾아봅시다. 뭐예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인 조건이죠. 물론 이건 뭐 계산하기 어려운데 세타는 뭐 코사인 인버스 3분의 2 어떤 특정한 각도죠. 그걸 세타 제로라고 한다면은 그게 지금 요 세타 제로라 이 말이에요. 그 각도에서 이 물체가 면에서 탈출하게 된다. 탈출 조건이죠. 탈출 조건 아시겠죠? 자, 시간이 오케이. 시간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므로 다른 잔소리 좀만 더 해볼까요? 자,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구했으니까 라그랑지안 아까 구속력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구속력 F1 아까 뭐였죠? R 빼기 구속력 어디 있었어? 구속력 종이가 어디 갔지? 구속력이 어디 있었죠? F1 R 빼기 구속 방정식 구속력이래 구속 방정식이죠. F1 구속 방정식 R 빼기 A였죠? R 빼기 A R 빼기 A였고 이걸 사용해서 그 만든 구속력이 뭐였냐면 라운드 F1 뭐였죠? 라운드 R 그죠? 라운드 F1 라운드 R이었는데 이게 이제 구속력이었잖아요. 뭐 부호가 앞에 마이너스 붙고 그 다음에 앞에 람다1 붙고 그죠? 마이너스 람다1 라운드 F1 라운드 R 이게 R 방향 구속력이었는데 제대로 쓸게요. R 방향 구속력이 마이너스 람다1 라운드 F1 람다 R이었는데 이걸 계산해 봅시다. 이 함수가 되게 쉬우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람다1 람다1은 지금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mg 2 빼기 3 코사인 세타고 그죠? 언제까지?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작을 때까지 0부터 이때까지만 성립하는 거죠. 요 식은 요 다음에는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 식은 이때까지만. 자, 이게 람다1이고 람다1 썼어요. 람다1이 상수인 줄 알았는데 상수가 아니야. 함수다. 이와 같이 의외죠. 상수일 줄 알았지. 상수 아니다. 항상 라그랑지안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어망한 일이 생겨요. 요 뒤에 요 구속력 이걸 미분한 게 함수일 줄 알았는데 그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1이에요. 1. 그죠? R에 대해서 미분한 건 1이잖아. 자, 이게 이거예요. 이게 구속력이에요. 이 구속력이라고. 그러면은 이 세타 제로가 지금 뭐냐면 코사인 인버스 3분의 2니까 이 사이에서는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양수고 이거 음수가 돼요. 세타가 0부터 세타 제로 사이에서는 이 사이에서는 얘가 음수예요. 다시 말해 구속력이 R방향 구속력이 음수다. R방향 구속력이 음수란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요 반지름 R이 늘어나려는 방향이 아니라 이 줄어드는 방향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 말이죠. 네? 음수란 말이 그 의미죠. 인워드예요. 레디얼리 인워드 구심력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센트리피탈이죠. 센트리피탈 포스예요. 구심력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구심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궤도를 돌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었던 거죠. 이게 원이잖아, 원. 원을 따라서 돌 수 있었던 것은 얘가 이 구속력이 구심력을 줬기 때문인 거야. 굉장히 복잡하죠. 메커니즘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해. 이걸 다 따져가면서 하면은 아주 재밌어요. 근데 지금까지 봤지만 특별히 물리학적인 인사이트 없이 쭉 할 수 있었죠. 라그랑지 메소드는 그게 특징이에요. 물리학적인 인사이트를 많이 쓰지 않고
특히 뭐 관성 좌표계, 비관성 좌표계 이런 이야기도 쓰지 않고 그냥 좌표계와 주어진 경계 조건, 주어진 구속 조건으로부터 쭉 술술 풀 수가 있었어요. 그게 매력이죠. 오케이. 제가 이거 요 세타 지금 안 구했는데 이런 거 숙제로 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이것까지 구할 시간은 없을 것 같네. 시간이 거의 끝나가지고. 이게 또 내가 이 구석에 써버렸구나. 이게 옮겨 적어야 되겠네. 이게 구석에 써버렸군요. 센트리피탈. 이게 또 위에다 적어야 되네. 제가 좀만 안 보면 이렇게 돼요. 요 조건에서 그렇죠? 이 조건에서 세타 제로에서 세타가 0도에서 세타 제로 사이에서 요 구속력이 성립하는 거, 그 구속력은 음수다. 반지름이 늘어나는 방향 아니고 반지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다시 말하면 구심력이란 말이야.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 원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 원궤도를 돈다. 그러나 등속도로 도는 건 아니죠.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당연히. 등속도는 아니고 가속하면서 어느 순간 떨어져요. 여기서 탈출하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학부 1학년 일반 물리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라그랑지안 문제로 이걸 풀었지만 이렇게 안 풀도 풀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여러분 학부 1학년 때는 그거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은 생각이 안 날 거야. 라그랑지 메소드로 이렇게 풀면 이렇게 슬슬 풀린다. 자, 이게 그 첫 번째 예제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 시간에 이제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 이야기는 뭐 이 정도 하고요. 나중에 그 라그랑지안 예제들은 또 우리가 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non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오케이?